예, 최경훈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방송 들으시느라가 고생들 많으셨죠. 어제 우리 해피지 형님이랑 같이 워드프레스에 플러그인, 테마 이렇게 깔아보는 거 같이 공부 중인데, 소개해줬던 앱 중에 하나가, 앱이 아니죠. 플러그인 중에 하나가 저거였어요. 엠반토 엘레멘츠라고 하는, 요새 이제 전반적으로 코딩 없이 디자인을 레고 블록 조합하듯이 하는 게 지금 워드프레스 저작 추세라고, 가장 대표적인 핫한 트렌드라고,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정작 뭐가 문제였냐, 오늘 해보다 보니 또 저게 안 된다고,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메모리가 오버돼가 되고 플러그인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지금 어려움을 얘기를 해오셔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저도 한번 따라 해보려고, 여기 지금 접속했습니다. 우선 자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워드프레스 사이트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sonickorea.com 이라고 하는 도메인 하나 새로 사가지고 카페24에다가 호스팅을, 매니지드 워드프레스라는 패키지, 호스팅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엠반토 엘레멘츠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추천받아서 깔았는데, 저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우리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소연을 해와서 저도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한테도. 자, 일단 들어갑니다. 어제 만들어 놨던 사이트인데 페이지가 안 보인다고 뜨네요. Nothing was found at this location. 왜 그럴까요? 어제 심플 테마, 헬로 띠이라는 거를 지금 하나 개비를 시켰는데, 아마 걔랑 뭔가 지금 매칭이 잘 안 됐거나, 제가 새로 작업한 거를 저장을 안 하고 나왔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자, 요거를 이제 관리자 모드로 써보려면 워프 어드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엔터. 이렇게 한번 사용자 이름하고 비번, 데이터베이스 접속 비번이에요. 한번 물어볼 거니까 이거 로그인 한번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보드 나오죠. 업데이트 하라고 여러 개 나오네. 어제 이제 새로 깔았던 게 이 엘레멘츠, 요게 이제 엠반토 엘레멘츠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공짜 템플릿들을 갖다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깔았던 건데, 요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가 됐냐면, 저걸로 들어왔어요. 메신저로 내용이. 팀워불사 나와라. 101야방. 뭐라고 왔냐면 요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깔고 써보려고 했더니, 더군다나 엘레멘토를 유료 구매까지 했는데, 엠바토 설치 후에 세팅에 갔을 때 요런 화면이 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서버 리밋, 그래가지고 ph 메모리 리밋이 128메가로 돼 있을 때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업로드 리밋은 21메가로 돼 있으니 역시 너무 적어서, 이런 경우는 최소한 업로드 40메가 이상, 그 다음에 메모리 리밋 최소한 256 이상을 해야만 이쪽 엠반토 플러그인이 서버에서 제대로 동작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주의사항이 나왔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해결하려면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요러요런 해결책을 제시를 하더라.
예,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런 경우는 여기 워드프레스의 htaccess 파일을 통해서 이 설정을 하단에 이런 한 줄을 추가해라. 뭐를? ph value 메모리 값을 리미트 256메가라고, 예, 여기 htaccess라는 파일을 찾아가지고 요 문구 하나를 추가로 넣어주면 된다. 예, 혹은 뭐 더 높은 메모리를 요구하거든, 뭐 512까지 늘려줘도 된다. 뭐 이런 지금 해결책을 카페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요걸 좀 해보려고, 예, FTP 접속을 했는데 FTP 접속을 했는데 뭐가 문제요? 접속이 안 되더라. 접속을 해가지고 파일을, 예, HD 그 액세스 파일을 어떻게 건드려 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 로컬만 파일이 뜨고 여기 서버 쪽 파일이 안 뜨더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나도 안 뜰까 그럼? 어차피 이제 워드프레스로 어떤 내가 이 파일 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의 로컬 PC에 있는 그 파일들을, 예, 내가 지금 뭐죠, 빌려 쓰고 있는 저쪽 카페 입사가 되겠죠. 카페 입사의 그 서버 쪽하고를 이 뭐죠, 동기화 시키는 어떤 그런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서버 쪽으로 올려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그 파일질러라고, 파일을 갖다가, 예, 고릴라처럼 잘 한다고 그래서 파일질러라는 프로그램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일질러를 그 띄워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예, 보여드렸던 제 홈페이지, 예, 이쪽에 서버 쪽 갖고 접속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htaccess 파일을, 예, 어떻게 끌어 모아 가지고 그거를 편집을 이 로컬에서 한 다음에 다시 그쪽 서버 쪽 파일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예, 수업 삼아서. 파일질러 써본 적이 좀 됐는데 일단 깔려 있는 게 있나 일단 먼저 볼까요? 예. 파일질러 자주 쓰는 거라서 이미 깔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으면 찾아야 되겠죠. 파일질러 나와라. F쪽 계열에 있나? 프리비디오 엑셀, 안 보이네요. 네,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라서 깔아놨을 법도 한데 지금 안 보여요. 그럼 찾아야죠 뭐. 자, 윈도우에서 내 프로그램 깔려 있는지 찾고 싶을 때 일단 검색부터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 왕 버튼 밑에, 예, 윈도우 버튼 밑에 검색 그 돋보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앱으로 가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예, 입력창이 있죠. 여기다가 파일질러, 한글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영어로 찾아볼까요? 파일이 질러. 여기 나오네요. 파일가 있었더니 파일질러 3510 윈도우 64 버전 셋업 파일이네요. 이게 돼 있는지는 눌러봐야지 알겠네. 네, 이렇게 찾아주면 이미 다운 받아놨으면 이런 게 뜰 거고요. 안 받아놨으면 이걸 새로, 예,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워낙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들 많아요. 구글링 좀만 해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자, 이거를, 예, 어쨌든 이게 실행 파일을 설치 실행 파일인 것 같아요. 셋업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요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예. 보통 이렇게 윈도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예, 요 옵션으로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예, 요렇게 왼쪽 화면에, 예, 라이센스 어그리먼트가 나오고, 예, 여기에 동의하겠냐 물어보네요. 예, 91년도부터 시작됐던 버전이네. 어그리. 여기는 리인스톨 할 거냐, 언인스톨 할 거냐. 그러니까 아마 어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리무브가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제가 이미 어디 깔려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삭제하려면 언인스톨을 해라 하는 거고요. 하여튼 리인스톨 뭐 옵션이 이게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인스톨 시켜보죠. 넥스트. 자, 나한테만 허용하겠느냐, 이 컴퓨터 쓰는 누구에게나 허용하겠느냐, 먼저 얘기하면 되죠. 넥스트. 어디에다 깔겠냐 물어보죠. 기본 프로그램에다 까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찾기 쉬워요. 넥스트. 자, 여기에 숏컷 키를, 단축키를
안 하겠냐, 안 만들겠느냐, 이렇게 일단 디폴트 옵션 체크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쨌든 인스톨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리인스톨입니다. 리인스톨. 제 입장에서는 예, 컴플리트 파일질라 클라이언트 셋업 끝.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일질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3.51 버전을 다 깔았다. 셋업이 끝났다. 스타트 파일질라 now. 지금 바로 스타트 하겠냐? 오케이, 피니시. 그럼 바로 뜨겠죠. 이렇게 화면이 떴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파일질라 화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내 로컬 PC에 현재 들어있는 그 파일 리스트가 쭉 이렇게 폴더부터 쭉 뜹니다. 근데 우리가 요 중에서 임의의 폴더를 하나 이제 어떻게 해요? 서버 쪽하고 동기화를 시켜야 되니까 서버 쪽에 나중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 카페24 쪽 서버에 있는 파일들을 나도 내 로컬에서 나중에 이쪽 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나를 먼저 1차적으로 다운을 받아놓고 이쪽과 이쪽 로컬, 그러니까 내 PC에 있는 내 홈페이지 파일들과 실제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파일들을 한번 최초 초기 일치화를 시켜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일단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예, 이쪽에 있는 어떤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한 번도 내 로컬에다 심어 놓은 적이 없으니까 일단 카페24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쭉 살펴본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파일들을 내가 손을 대야 되겠다 그러면 요걸 제 로컬 쪽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카피본을 하나 우리 로컬 시스템에다가 GPC에다가 깔아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 GPC에 있는 그 파일을 수정을 해 가지고 이 서버 쪽에 있는 파일을 업데이트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서버 쪽에 요새는 뭐 워낙 그 실시간 접속이 잘 되니까 서버 쪽에 접속을 해 가지고 별도 파일 하나 열어 가지고 바로 편집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쪽 혹시 또 모르니까 백업본 삼아서 업데이트한 파일을 이쪽 로컬 쪽에다가 다시 백업을 해 놓거나 업데이트 시켜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파일질라라는 프로그램은. 자, 그러면 이쪽 서버에 접속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접속할 서버의 주소, 호스트라고 그래요. 그 접속할 서버 이름을 우리가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호스트의 이름 서버 주소 URL을 정확하게 넣고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명, 그 다음에 거기에 쓸 수 있는 그 DBase에 이 파일에 접속한다는 거는 DBase에 접속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DB 그 비밀번호, 처음에 우리가 그 카페24에 처음 그 계정 만들고 그 FTP 서버 신청할 때 우리가 등록했던 비번이 있어요. 그 비번. 그 포트는 보통 FTP 서버 포트는 보통 21번을 갖다 디폴트로 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적어줘도 보통 이게 FTP로 접속할 때는 그냥 서로 공인된 서로 약속된 그냥 21번 포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는 아마 꼭 안 써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거면은 이제 빠른 연결을 하나 등록을 해서 쓰시고, 안 그러면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되죠. 일단 호스트 여기 일일이 입력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자주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요, 여기 사이트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파일질라의 맨 끝에 요걸 하나 열어 가지고 파일질라 사이트 지금 등록해 놓은 게 없어서 안 뜨는 모양이네요. 원래는 여기다 하나 자주 쓰는 거 사이트 관리자에서 연결해 가지고 자주 가는 서버를 미리 정보를 등록을 해 놓으면 여기서 리스트를 불러 가지고 딱 클릭만 하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처음 실행하는 거라서 아직 그게 등록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호스트부터 찾아야 되는데, 자, 호스트는 그럼 어디서 찾냐? 이게 카페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카페24 가서 내 정보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카페24에 쇼핑몰로 가시면 안 되고요. 카페24.com에 일단 들어간 다음에 호스팅 쪽, 여기 웹 호스팅 쪽을 가봐야 돼요. 물론 뭐 로그인 먼저 하셔도 되고요. 일단 웹 호스팅 쪽과 관련된 거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쪽을 일단 눌러보고요. 어쨌든 로그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그러면 쇼핑몰로 로그인 할래? 호스팅 로그인 할래? 물어보죠. 호스팅 쪽 갈 거니까 호스팅 로그인. 그러면 이렇게 내 아이디하고 비번을 넣으라는 항목이 나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번은 카페24 아이디 비번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 그 FTP 접속하는 비번은 별도로 등록된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값이 레츠고 99, 아니 999가 아니라 99, 다시 레츠고 99예요. 카피 입사 요건 것 같네. 레츠고 99. 제가 이제 소닉 KR 기업용 버전은 요걸 쓰고 있고, 또 쇼핑몰용은 요걸 쓰고 있고, 개인용 호스팅은 요 레츠고 99를 쓰고 있거든요. 얘를 선택해서 로그인. 비번은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절대로 서버 비번은 누구에게도 부모한테도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 레츠고 99로 예, 카페24 쇼핑몰 호스팅 센터에 접속이 됐죠. 그러면 내 정보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의 사용 현황, 그리고 내 호스팅 서버가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거든요. 여기 웹 FTP라고, 굳이 파일질러를 내가 쓰기가 귀찮다 그러면 이 카페24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웹 버전의 그 FTP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써도 되긴 돼요. 근데 파일질러가 좀 편하니까 파일질러 쓰는 하겠습니다. 일단 호스팅 관리 내용 들어가 가지고 제가 어떤 지금 서버명을 임대받아서 쓰고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볼게요. 호스팅 관리 들어갔더니 예, 레츠고 99로 지금 광 아우터반 이렇게 2024년까지 지금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새로 테스트용으로 한 거는 요 레츠고 99가 아니라 아까 CH1424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두 개의 패키지를 카페24에 등록을 했거든요. 요건 지금 저의 현재 홈페이지, 책유문의 소셜 코칭이라고 부르는 홈페이지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호스팅이고요. 이거 눌러보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쓰는 게 이번에 새로 만든 거, 예, 매니지드 워드프레스 일반형으로 지금 한 3개월만 테스트용으로 지금 신청한 CH1424 아이디가 따로 있어요. 요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쪽 서버 CH1424에서 임대한 요 지금 호스트를 우리가 찾아서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꿉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 내용이 바뀔 거예요. 예, CH14로 바뀌었죠. 이제 예, 요 서비스에 대한 예, 호스트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면 요렇게 지금 6월달까지 언제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사이트는 요건데 관리자 사이트는 이거다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 가보면 용량이 지금 얼마고 뭐 얼마다 나오면서, 여기 보면 서버 IP라고 나오는 거 있죠. 여기 UWS7-WPM-004 예. 그리고 여기 예, 개별 이제 IP 넘버죠.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호스트네임이 요게 예, 요거를 복사를 하세요. 예, 요걸 복사를 하고, 자, 다시 파일질러를 불러가지고 여기 호스트네임에다가 요 부분을 넣고요. 예, 됐죠? 자, 사용자명은 아까 CH1424 그게 지금 서버명이었잖아요. 여기에 올라가 보시면 요게 사용자 아이디라고 하는 게 요게 사용자명이에요. 여기다가 CH1424를 넣고요. 자, 비번은 원래 처음 여기 접속하실 때 내가 FTP용 아니면 DB 액세스용 비밀번호를 한번 넣으라고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적어놨던 비밀번호예요. 여기 카페24에 접속하는 비밀번호는 아까 제가 레츠고 99로 접속을 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게 CH1424를 등록할 때 FTP용 DB 액세스용으로 등록했던 비밀번호, 그걸 생각해 가지고 그걸 넣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넣었어요. 포트 넘버 21번 넣으면 되는데 뭐라고 써있죠 여기? 예, FTP 기본 값은 21이고 SFTP 기본 값은 22입니다 라는데, 보통 21 넣으면 되고요. 안 쓰셔도 접속될 거예요. 일단 안 쓰고 한번 접속시켜 볼 거예요. 빠른 연결. 예, 그러면 얘가 이리저리 얘기가 나오죠. 주소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드명이나 서버명이 지정되지 않아서 연결이 실패됩니다. 이게 한 두세 번 하다가 예, 연결이 안 되면 이렇게 서버에 연결 못합니다 라고 뜨거든요. 뭐 때문일까? 요거 21 포트를 빠뜨려서 그럴까? 21까지 써보겠습니다. 다시 빠른 연결. 예, 다시 재시도하고요. 계속 상태는 얘가 표시를 하거든요. 노드명이나 서버명이 지정이 되지 않았거나 알 수 없어서 연결 시도를 실패했습니다 라고 뜨네요.
그러면 노드명이라는 얘기가 결국은 뭐 호스트명이라는 얘기인데, 요 뒤에 뭔가 도메인을 덜 써준 것 같아요. 요게 제 호스트 서버의 아이디명이긴 한데, 뒤에다가 무슨 뭐 카페24.com이라든가 뭔가를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뜨냐면 설명이 서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서버 프로토콜을 지정하려면 호스트 앞에 뭐라고 뜨죠? 프로토콜 슈페러를 붙이시고요. 기본 프로토콜은 FTP 땡땡 슬래시 2개입니다. 예. 여기에 프로토콜 유저 패스 호스트 포트 이런 형식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뒤에 도메인 네임이 덜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도메인 네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의 뒷부분에다가 여기 FTP 접속 설정이라고 여기 그 안내가 나오니까 요거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설정하기 한번 그 샘플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파일질라 접속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뜨고 여기 보면 뭐 FTP 앱으로 웹 FT로 접속하는 방법, 파일질라 프로그램 다운받는 방법 다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파일질라를 하고 싶을 때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래저래 해서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호스트 넣는 방법이 나오겠죠. 뭐 요 사이트 관리자로 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안 된다고 하면 여기 프로토콜하고 호스트명을 여기 테스트명에다가 카페24.com을 뒤에다가 호스트명으로 붙여줘야 되네요. 예, 그리고 SFTP 쓸 때는 22를 써줘야 되고요. SFTP는 뭐지? 일반 FTP, SFT 포트 22. S가 시크릿 쪽인가? 우리 시크릿 다 하긴 했는데 SFTP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안전한 호스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SFT를 지원하고 있으니 Secure SFTP란 Secure File Transfer Protocol로 일반 FTP와 달리 PC와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을 암호화한다네요.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대요. 22를 써도 된다는 얘기네. 좀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으면 포트 22를 써도 된다. 디폴트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SFTP 포트를 222번으로 하고 접속을 해라. 아이디는 사용자 이름 아이디고 비번은 아이디 비번번호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토콜을 선택할 때 SFTP를 설정하고 내 아이디 뒤에 카페24.com을 붙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충 무슨 얘기 알겠고요. 요건 닫아놓고 파일질라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세팅을 해보죠. 하라는 대로. 자, 이렇게 한 번씩 실패를 해 봐야 돼요. 왜 실패를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실패한 거를 찾아가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가 하라는 대로 지금 뭐 사이트 하나를 미리 등록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아까 요걸 누르라고 그랬나? 요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 관리자가 뜰 터이니 요거 가지고 추가로 작업을 해라. 뉴 사이트, 새 사이트 접속할 거니까요. 뉴 사이트 하나 누르시고 여기다가 제 그 CH1424 카페24의 CH1424라는 계정으로 접속할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써주면 되죠. 카페24의 CH1424 호스트로 접속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폴더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이 폴더 요 서버명이 되는 거죠. 이 서버 호스트 우리가 임대받은 요거에 접속을 하는 그 호스트 서버의 이름을 내가 임의로 준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접속하려는 그 방식 이걸 지정을 해줘야죠. 기본은 FTP인데 아까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SFT, 시크릿 FTP를 쓰려잖아요. 그러니까 SFT 써주고 다만 이렇게 쓰면 포트는 22를 쓰라고 그랬어요. 이 호스트를 아까 뭘 쓴다고 그랬죠? 여기 아까 여기서 받아놨던 거 앞에서 받았던 거 요거 있었죠. 여기 요거 서브 IP 요거 아니다 내가 썼던 ID 값을 쓰라고 그랬죠. ID 뒤에 뭐죠? 카페24.com을 쓰라고 그랬거든. 그럼 CH14에 써도 되겠네요.
네, 해보죠. 안 되면 요걸 써도 되고요. 아무튼 저걸 써도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까 아이디 네임에 ch1424에 그 다음에 뭘 쓰라고 그랬죠? 카페24.com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포트는 이렇게. 그리고 사용자 이름은 ch1424가 되겠죠. 아이디 값. 비번은 ftp 비번. 맞죠? 제가 8자리 썼는데 왜 9개가 나왔지? 하나, 둘, 셋, 넷. 뭐가 잘못됐어. 다시. 8자리 넣었거든요. 비밀번호 틀리면 접속 안 되니까요. 잘 넣으시고요. 자, 된 것 같은데, 호스트네임, 카페24 앞에 아이디 넣고, 로그온 유형. 아까 로그온 유형 일반 맞았죠? 비밀번호 묻기. 일반을 해도 될까요? 아마 일반. 아까 뭐였지? 아까 얘가 뭐라고 설명했지? 지워졌어, 다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반으로. 그리고 확인 한번 해 놓으시면 이렇게 이름 붙인 게 이제는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확인 연결. 여기 서버 연결 시도하죠. 상태. 연결. 왜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없어. 또 연결이 안 되네요. 오픈 ch1424 카페닷컴. 제가 골뱅이를 썼나요? 아까 점을 써야 되는데. ch1424 ch14 카페닷컴에 22번으로 오픈 열었는데 왜 안 돼? 타임아웃 애프터 20세컨드. 명령어가 안 맞는다고요? 아까 하란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러죠? 다시 한번 설명 볼까요? FTP 설정, 파일질라 접속 방법 열어가지고 쭉 가봤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했고, 호스트네임 계정에 연결된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정에 연결된 도메인을 입력하라고. 그러면 ch1424가 아니라 나의 도메인명을 넣으란 얘기인 것 같네요. 도메인명을 한번 넣어볼까? 다시. 그러니까 소넷코리아가 제 도메인명이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관리자 다시 불러가지고 얘를 ch1424가 아니라 나의 도메인 네임을 넣어라. 소넷코리아에 소넷코리아.com. 그러면 소넷코리아 카페24.com.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 사용자명이 ch1424가 맞고 포트만 22로 SFT로 했으니까, 만약 그냥 FTP였으면 21을 쓰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결 되라. 파일질라도 오랜만에 써보니까 또 헷갈리네요. 될까? 이번에는 되길 바라겠습니다. 뭐가 문제야? 소넷코리아 도메인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 또 안 돼. 허허. 그러면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아까 했던 제가 원래 지금 카페24에서 발급했던 도메인 있잖아요. 요거 서브 IP 요거 넣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사. 요게 사실상 원래 도메인이거든요. 원래 도메인이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카페24.com 앞에 쟤를 넣어줘요. 점. 요게 원래 제가 임대받은 카페24의 그 호스트 네임이고, 그 다음에 카페24는 이제 그쪽에 도메인명이고, 요거 22.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호스트를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버를. 비번이 잘못됐다거나 뭐 아이디가 없다든가 지금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서버 자체에 지금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얘가 서버를 못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연결. 서버 호스트가 레지스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알고 있는 컴퓨터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난 신뢰해. 확인. 디렉터리 목록 조회된대요. 뜰 것 같아 이제. 됐죠? 연결된 거예요 이제. 예, 여기 ch14/에 있는 나의 그 값이 디렉토리, 그 폴더란 얘기예요. 이 폴더나 그 다음에 리스트가 쭉 보이는 거를 이 디렉토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디렉토리가 여기에 뜨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모트가 접속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죠. 예, 이렇게 보여요. 처음부터 이거 쓸걸. 에이, 처음부터 그 메인 그 카피사의 메인 그 서버명을 쓰는 게 맞았는데. 예,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ch1424라는 그 제 그 아이디, 제가 새로 호스팅을 했던 그 아이디에 여기 현재 깔려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여기 당연히 따따따가 그 가장 어떤 기본적인 그 루트 파일, 루트 영역이 되는 거고요. 요거 눌러보면 여기에 워드프레스의 모든 그 프로그램 파일들이 여기 깔려 있어요. 워프 어드민, 워프 컨텐츠, 워프 인크루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인크루드 안에 아마 저기 플러그인들이 깔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ph 뭐가 있고 뭐 위젯도 있고 테마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그 여기 어떤 내용들이 그 이 워드프레스 안에 들어있는지는 여러분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그인 갖고 있는 데들, 테마 갖고 있는 데들 뭐 쭉 있거든요. 컨텐츠는 뭘까요? 컨텐츠는 팀하고 플러그인 여기 있죠. 네. 여기 보면 워프 컨텐츠에 플러그인 있고 띠임이 있고 이게 테마들이 있고 어드민에 이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어떤 어드민과 관련된 그 PHP 서버들이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작업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루트, 요 첫 루트에 그 아까 htxs라는 파일을 뒤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게 루트겠네요. ch1424. 요거는 워드프레스 루트고요. 여기가 이 서버, 호스트 서버 최초의 루트 영역이 되는 겁니다. ch1424가. 여기 보면 아까 htxs라는 파일 여기에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직접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밑줄 하나라도 잘못 수정해가지고 여기다 업데이트를 해버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서버에 직접적으로 파일이 변경돼 버리기 때문에 잘 정상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모르는데, 만약 엉뚱한 코딩을 해가지고 여기다 덮어쓰기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쪽에 서버 쪽 폴더가 꼬여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회복을 못하는 방법, 초보자들은 어떤 코드를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결국은 뭐죠?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완전히 처음부터 또 이게 서버를 새로 셋업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버 쪽에서 무슨 파일 하나를 업데이트 할 때는요, 꼭 백업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백업본을 여기다가 로컬에다가 꼭 만들어 놓고 이쪽 그 뭐죠? 이쪽을 엎어요. 이쪽을, 그러니까 서버 쪽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이 업데이트된 내용이 우리 그 웹 서버에 그러니까 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작업을 마치셔야 돼요. 만약 안 그러면 혹시라도 뭐가 잘못돼서 안 된다, 정상적으로 멀쩡하던 홈페이지가 안 뜬다 이러면 다시 뭔가 잘못된 거니까 백업 해놨던 파일을 다시 얘를 엎어쓰기를 해가지고 복원을 먼저 시키고 또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최초에 이 접속을, 서버에 접속했을 때는요, 꼭 로컬 쪽에다가 카피본을 하나, 백업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어디다 만들어 놓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도구가 이쪽, 완전히 그 백업용으로 하나 쓰고 있는 그 여기 외장 하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하나 추가로 디렉터리를 만들게요. 디렉터리라고 그래요. 폴더를 만드는 거를. 새 디렉터리 대신에 카페24에 ch1424 카페24에 ch1424 백업, 호스트 백업
호스트 서버 백업. 네, 이렇게 써놓죠. 확인. 예, 그러면 여기 새로운 외장 하드에 폴더 하나가 새로 생길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 있죠. 예,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얘는 지금 새로 만든 폴더니까 아무것도 내용이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CH414 여기서부터 통으로 찍고요. 얘를 모조리 이쪽으로 카피를 해오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끌어다가 자, 이쪽 새 폴더로 얘를 통으로 넣어라 라고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CH14부터 불러야 되니까 따따따. CH1414가 따따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통으로 다운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끌어다가 놓으면 되려나? 끌어다 넣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끌어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 쭉 카피를 해오거든요. 안되면은 하나씩 끌고 오면 되고요. 얘를 이쪽으로 지금 얘는 하나 끌고 와 볼까요? 끌고 오는 걸로 안되나? 예전엔 끌고 오는 걸로 됐던 것 같은데 되죠? 그냥 이쪽에 있는 거를 서버에 있는 거를 요거 클릭해 가지고 이로 끌어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따따따부터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여기 따따따를 하면은 이제 이쪽 서버에 있는 걸 모조리 다 이쪽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루트 폴더에는 요거 5개밖에 아니 6개인가? 5개 파일밖에 없으니까 이 5개 파일만 하나씩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은 조금 걸릴 텐데요. 아주 오래는 안 걸려요. 어차피 지금 이제 막 만든 그 페이지고 워드프레스가 동작하는 지금 영역이기 때문에 그 워드프레스 상당히 많은 파일로 이루어지는 그 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고 오는데 일정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지금 얼마나 걸릴까? 남은 시간 혹시 뭐 예상되는 거 있나요? 지금 은근히 많죠. 파일 한 10,000개 정도는 가져올 겁니다. 워드프레스 그렇게 간단한 페이지 아니에요. 벌써 9,600개네 10,000개 넘어갔어.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하냐고요. 개발해 놓은 사람 거 갖다 쓰는 거지, 돈 주고.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끝날 때쯤 됐는데 이제. 어쨌든 백업은 꼭 하셔야 돼요. 주요 파일들 뭐 만져야 될 건 그래봐야 뭐 한두 개 파일밖에 안 되지만 백업을 안 해놓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만약 백업을 풀로 다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이쪽에 로컬로 백업해 놓은 거를 이쪽을 서버 쪽을 완전히 뒤집어 쓰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다시 복구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스템 우리 로컬 PC도 가끔 뭐 해킹이나 아니면 그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복원을 시키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도 그런 공격이나 웜이나 이런 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서버 쪽은 그 호스팅 그 제공사가 많이 관리를 해주니까 외부 해킹이나 이런 거는 사실 걸릴 확률이 별로 없긴 한데 만에 하나 내가 실수로라도 뭘 잘못 고쳤을 때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이런 백업본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래도 일단은 받아 놓는 게 좋으니까요. 받아 놓읍시다. 자, 그리고 요건 요것대로 카피하고 여기 5개 하나 이거 중복 체크되나? 시프트 키 누르니까 중복되네요. 요거 눌러 가지고 똑같이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지금 먼저 작업 중인 게 있어 가지고 동시 이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따따따 이걸 지금 요 밑에 있는 하이 폴더까지 통째로 다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라서 카피죠. 옮기는 게 아니라 이동이 아니라 그냥 카피입니다. 카피. 야, 크다 커. 엄청 커진 것 같아요. 파일 프로그램들이. 요걸 지금 다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따따따 밑에 있는 여기 뭐 어드민 컨텐츠 밑에 있는 랭귀지 플러그인 테마 업그레이드 뭐 이 요소를
다 옮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떴다라는 거 하나만 끌어냈을 때. 오케이, 이제 끝났어요. 전송 완료 떴어요. 전송 완료. 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좀 전에 제가 했던 거 마지막에 시행됐네요. 여기 5개 파일 일로 넘어왔죠. 자,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지금 뭘 수정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쪽에서 설명하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신호 선생님. 예. 혹시라도 오버플로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고 이게 해설 설명서를 이렇게 좀 보내왔는데, 여기 htaccess 파일에다가 다음에 내용을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카피하면 돼요. 복사. 예. 요걸 한 다음에 파일질라에 아까 htaccess 파일, 요게 지금 디폴트로 128메가로 제한되어 있는데 요거를 256으로 늘려달라 이 얘기잖아요. 요거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대상 파일이 이미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서 덮어쓰기를 할까요? 뭐 새 파일을 덮어쓸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저걸 해야 돼요. 편집을 시켜야 돼. 편집.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본 파일은 요거고, 요 로컬 파일이 여기에 있단 얘기예요. 여기에 있으니 요거를 덮어쓰면서 작업을 할까요? 라는 뜻이거든요. 예, 새 파일이면 접속을 하고, 같은 파일이면 예, 그냥 내비두시고. 예, 그래서 일단 이 파일을 이 파일로 덮어쓰면서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확인. 예. 그러면 이 파일이 예, 이 파일로 예,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한번 볼까요? 지금 11시 4분이죠? 예. 얘는 아까 몇 분이었어요? 예, 요거 21년 3월 3일 11시 33분 건데, 지금 11시 4분 쪽으로 얘는 만들어졌죠. 파일은 같은데, 사이즈 다 66K, 66바이트인데, 얘도 66바이트 똑같죠. 근데 생성한 날짜만, 얘는 3월 3일이고, 얘는 3월 7일, 지금 시간이죠. 그러니까, 서버상에 3월 3일 11시에 만들어졌던 이 파일을 지금 오늘, 예, 11시 4분, 지금 현재 시각에다가 예, 카피를 한 거예요. 만약 이걸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파일을 수정 편집을 해가지고 이쪽을 덮어 쓰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에서 직접 여기서 이제 편집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편집을 하게 되면 위험해요. 왜? 서버가 바로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물론 어차피 한 번은 수정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해도 되긴 됩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여기 백업 받은 파일을 수정을 해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쪽을 덮어 쓰는 게 원래 이제 그 순서거든요. 근데 만약 이거를 혹시라도 여기 반영된 게 잘못돼서 복원을 시켜야 될 일이 생긴다면 이쪽 거를 옛날 버전을 그대로 남겨놓는 게 필요해요. 네, 가장 최종 업데이트된 파일을 이쪽에 그냥 놔두고 얘를 수정해 보는 거예요. 직접 서버 쪽을. 네.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보기 및 편집 들어가면 이게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열립니다. 텍스트 파일에 기본 편집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확인 누르면, 요 연결된 프로그램이 없다고? 텍스트 파일 그냥 열면 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연결해 줘야 되나? 보통 그냥 일반 그 메모장으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메모장으로 연결을 어떻게 하지? 편집 들어가면 편집 프로그램에다가 뭘 등록을 해줘야 되나? 어디 봐요. 파일질라에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데, 어디 봅시다. Always use section or on file. 여기 보니까 디폴트 에디터 4 텍스트 파일을 위한 게 여기 있습니다. 노트패드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쓰라고 하면 될 텐데. 윈도우즈 시스템 30 노트패드 이거 쓰는 거거든 원래. 근데 이걸 체크해 줘야 되나? Always use selection. 이게 원래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디폴트 노트패드라고 하는 그 편집기를 쓰겠다고 하는 건데, 만약 내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 나는 별도 에디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 체크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위치를 지정해 줘도 돼요. 근데 왜 디폴트 파일에 뭐 문제가 있나? No program has been associated to edit .files.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파일 유형에 파일 유형에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뭐 쉽게 얘기하면 htaccess라는 파일에
그 텍스트하고 연결되는 그 파일이 없다 이런 뜻인가 봐요. 일단 요거 한번 체크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all unassociated, 그러니까 아직 분류화되지 않은 그런 파일인 경우에도 요 텍스트 파일을 쓰겠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요 체크가. 이거 체크해보고 나서 할게요. 확인. 오케이,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 파일의 이름이 .htaccess야.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게 txt나 이런 어떤 확장자였으면 바로 그 메모장으로 열 텐데, 노트패드로 열 텐데, 이게 .htaccess라고 하는 이런 포맷을 갖고 있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은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네가 정의를 안 해줬으면 못 열겠다라고 좀 전에 에러를 띄웠던 건데, 그거 무시하고 모든 파일은 편집기로 띄워라. 그러니까 이게 메모장으로 띄워라라고 제가 옵션 체크를 해주니까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 카피했던 한 줄을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얘가? 여기. 요 파일을 연 다음에 여기 하단에다가, 맨 하단에다가 요 한 줄을 추가해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복사. 그리고 파일질라에 아까 지금 여기 편집 파일 어디 갔어? 띄워놨었는데 메모장. 예, 여기. 요 메모장. 여기다가 한 줄을 컨트롤 V로 붙이는 거죠. 256 메가로. 예, 한 줄만 추가하면 돼요. 자, 그러면 파일이, 예, 요게 새 파일이 된 겁니다. 요걸 일단 닫아놓고 요거를 저장시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3월 3일 오후 11시 30분에 되어 있으니까 아직 수정하기 전인 거죠. 요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파일, 요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필요는 없죠. 그냥 저장하면 업데이트가 되니까 저장. 그리고 닫으면, 야, 이제 얘가 이렇게 물어보죠. 파일이 내용이 변경됐는데요, 이 파일을 서버로 재업로드 하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여기에 옵션을 잘 보세요. 로컬 파일 편집을 완료한 후에 삭제할까요? 이런 옵션이 있죠. 얘도 함께 얘도 함께 편집한 다음에 아예 없애버릴까요? 백업본을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단, 예, 여기 서버로 조금 수정된, 지금 에디팅된 메모장에서 새로 바뀐 내용을 요 서버에다가 다시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뜻이에요. 예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얘가 어떻게 시간이 바뀌는지 잘 보세요. 3월 3일 11시 33분에 있던 건데, 요게 오늘 날짜로 바뀔 겁니다. 지금 이 시각. 지금 11시 10분이거든요. 예. 3월 7일. 예. 누릅니다. 자, 그럼 파일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고, 예. 왼쪽에 화면이 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리로드를 해봐야 되겠죠. 요거 지금 아까 데이터 상태니까, 요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는지는 이게 11시 10분으로 바뀌는지를 최종 수정일이니까 보면 알겠죠. 요거를 리로드 해보는 방법은 뭘까요? F5 키가 리로드 파일 폴더인데, 예, F5 제가 눌러봤거든요. 기능키, 펑션키 F5 눌렀더니, 예, 3월 7일 오전 11시 10분으로 바뀌죠.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확인된 거예요. 예, 다 확인된 겁니다. 수정이 된 거는, 자, 보시면 이 파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오른쪽 메뉴, 보기, 편집. 예, 다시 열기. 예, 확인해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예, 이건 변경 업데이트된 파일이 확인된 겁니다. 자, 그럼 혹시라도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예전에 만들어놨던 요 파일로 다시 덮어쓰기를 하시면 되는데, 옛날 파일은 한번 어떻게 지금 모양이 나올지 볼까요? 요거 편집 눌러보면 얘는 여기 새로 붙인 한 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새로 붙인 한 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가 뭐 막힌다든가 뭐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한다든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얘를 그대로 여기로 갖다가 뒤집어 쓰면 돼요. 이걸 갖다가 다시 뒤집어 씌우면 얘가 다시 바뀌어요. 옛날 버전으로. 그러면 문제가 되기 전에 그 옛날 버전으로 복원이 되니까, 그때는 망가졌던 거나 뭐 에러가 발생했던 것들이 다시 정상화 되겠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이 FTP를 가지고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제가 그 실수하는 것도 다 보여드리면서 왜 어떻게들 실수를 하게 되는지, 뭐를 잘못 설정했을 때 안 되는지 이거 다 보여드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htaccess라는 파일 하나를 편집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공유를 합니다. FTP 처음 써보신 분들은 서버하고 접속한다는 개념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또 이쪽에서 어떤 경우에는 서버에서 편집을 하고 어떤 경우는 로컬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키는가,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이 로컬을 백업 목적으로 쓰고 싶을 때는 그냥 서버에서 편집 작업을 하되, 이쪽을 절대로
업데이트를 시켜놓지 마라. 왜? 요거 바꾼 내용을 여기도 업데이트를 같이 시켜버리면 정작 정상 복구를 해야 될 때 옛날 파일이, 옛날 내용이 여기 살아있어야 되는데 옛날 내용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 실수된 파일, 이게 잘못된 파일이면 예, 복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져 버려요. 백업본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용도로 이 서버 쪽 파일과 이 로컬 쪽 파일을 어떤 용도로 쓸 건가에 따라서 잘 운용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작업을 서버에서 직접 하는 건 되게 사실 무모해요. 원래는 이거에 백업본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작업한 다음에 예, 요렇게 업데이트 시켜보고 또 옛날 버전은 옛날 버전대로 또 백업을 해놓고 그렇게 보통 움직이거든요. 일반 작업하는 친구들은. 근데 여기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그냥 이쪽 로컬에 있는 거를 옛날 백업본으로 놔두고 예, 서버에서 직접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개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천천히 예, 제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뭔 뜻인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예,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파일질러를 이용해서 FTP 내 호스트에 접속해 가지고 파일을 어떻게 수정하는가에 대한 어떤 내용 설명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